음, 음, 음. 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에서 지금 법인 세무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이 여섯 번째인 가지급금에 대한 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우리 재무회계 때 들어보셨던 것처럼 가지급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지급금은 일단 가지급금, 특히 여기 우리 그 대표들이 실무에서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라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대표한테 개인한테 돈을 갖다 준 거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가지급금은 지금 돈을 갖다가 법인 입장에서 똑같은 인격체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법인 결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회사에서는 참 유난히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표들이 회사에서 그 돈을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여기 막 자금을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개인이 쓰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간에 통장에서 움직인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가지금 가져간 거 이제 돈 빌려줬으니까 법인 결산할 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무조정에서 그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납입한다고 해야 되나? 법인에다가 이자를 내게 되면은야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을 100만원 가져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당장 뭐 이자율 있어요. 이따가 이거 설명하기로 하고 그 이자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 계산하기 편하게 2%라고 한다면 이 이자율 즉 2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그 돈을 빌려간 대표가 이자를 2만 원 미달해서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회사에다 냈다면 그 차이 금액만큼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만약에 2만 원 계산이 됐는데 여기 법인세법에서 주어진 이자율에 따라서 2만 3천 원. 아니 그건 괜찮아. 그러면 그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얘는 뭐냐면 회사의 대표들이 이자를 갖다가 그렇게 계산해서 정확히 입금을 하느냐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돈을 갖다 증빙이 되지 않으니까 돈을 가져간 것, 빌려간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지금 이자 수익으로 잡아서 세무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이자를 지금 얘는 재무회계 우리 당기순이 결산했을 때 여기 이자가 지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아예 안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더라도 여기서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이자보다는 적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이 수익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금액은 2만 원. 저기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자를 입금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얼마가 나요? 5,000원 나죠? 이 5,000원은 지금 입금산입 돈 이자니까 그만큼은 돈을 낸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계산이 되면 얘는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을 한다는 얘기죠. 입금 산입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자 받아야 되는데 법인세법보다 적게 냈으니까 차이나는 금액 이자로 받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그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누구한테 준 거로 본다? 입금 산입 시켜놓고 소득처분은 대표이사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소득처분은 상여처분합니다. 개인한테 관련된 거니까 개인도 누구
직원인 대표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지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이따가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랬었죠. 우린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입력하고 거기서 계산되는 나온 금액 있죠. 그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뭘로 한다? 입금 산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뭘로 한다? 상여로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대표한테 상여로 되어 있으니 상여금 실제로 받은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 상여 처분된 거에 대해서 또 소득세 계산해야 되겠죠. 그것도 납부해야지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에 대한 여러분들이 차후에 공부하실 때 읽어보시겠지만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486페이지하고 4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요, 우선 누구한테만 아무나 다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 관계인한테,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돈을 빌려 주었거나 또는 낮은 이자율로 주어진 법인세법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갖다가 빌려주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자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걸 사용하라고 가르쳐줘요. 여기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요,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율, 이걸 사용할 때도 있어요. 계산할 때에는 어떤 거 사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좀 보편적으로 여기 여기 교재에서 주어지는 그 이자율은 당좌 대출 이자율 사용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것만 이따가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된 거 다시 한번,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기존 과목별로 과목별 세무조정에 대한 것들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 입금산입, 소득처분은 대표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상여, 이렇게 딱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일단은 편할 거라시라는 얘기죠. 왜? 맨 마지막에 계산한 다음에 자료 입력하고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반영해야 될 게 합계 등록, 즉 소득금액 합계표에다가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차후에 자격시험 볼 때 아주 기계적으로 탁탁탁 나오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특수관계인한테는 이렇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게 있대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항목은 어느 경우냐면은 첫 번째, 보통 여기 규정을 미지급 소득이라고 되는데, 이 미지급 소득은 어떤 걸 뜻하느냐면요, 배당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여금. 자, 보세요. 이것도 다른 뜻이 아니라 소득을 회사에서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앞에서 보니까 지금 소득 처분할 때 그 세무조정하면서요, 소득 처분할 때 사회 유출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임직원한테 나가면 상여 처리했죠. 그 상여 처리하면 실제로 상여금 준 거예요? 안 줬죠. 근데 소득 처분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소득 처분이 되면 법인이 거기 소득 처분된 상여금에 대해서 그 소득세 계산해서 그걸 납부해야지 돼요. 그럼 누가 내겠어요? 사장님이 내겠어요? 직원이 내겠어요? 법인이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법인은 여기 지금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상여 처분이 됐다 또는 배당 처분이 됐다 이런 경우에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닌 경우라면 여기에 대한 그 세금을 대신 계산해서 내야 된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세 대납액이라 그래요. 소득세 대납액이라 그러는데, 소득세 대납액 봐요. 이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저께 배웠던 것 중에서 그 접대비 증빙서류 불비 그래갖고서는 걔 다그 뭐 쳤냐면 그 대표이사한테 상해 처분했었죠. 그죠?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야. 증빙이 불비된 거라든지 그 미사용한 거에 그래서 증빙 불비된 거에 대해서 걔를 갖다가 그 대표이사 상여를 처리했다면 그 사람한테 상여금 준 것처럼 처리한다는 뜻이지 실제로 상여금을 그만큼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느냐 말이죠. 대표는 돈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증빙서류가 없어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됐으니 법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 대납 소득세를 대신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또 내주게 되면은 또 그 세금 낸 것만큼 대표한테 또 중개되잖아.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루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걸 한 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득세 대신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인정이자 같은 거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서 이제 이론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냐면 분명히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줬어요. 그런데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겠대요. 누구한테? 여기 사용인한테. 사용인은 우리 종업원들이에요.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월급 가불하는 경우 있잖아요. 월급을 가불하게 되면 회사에서 일정한 돈을 미리 준 거죠. 그런데 인정이자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직원이 지금 부모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서 돈이 급해. 근데 어차피 우리 직원이야. 근데 어디서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회계부서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매달 월급 받는 게 얼마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 먼저 가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어지간해서는 갑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그런 정도 상황이면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500만 원 갑을 해주고 매달 월급 나갈 때 한꺼번에 300만 원 다 하면 생활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월급에서 띄고서 그 돈을 빌려주겠죠. 그럼 그 돈 빌려갔잖아. 갚을 때까지 기간이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가지급금이잖아. 일종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직원이 돈 가져갔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용인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한다 안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가불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많이 배웠던 흔히 배웠던 것 중에서 경조사비 있죠. 경조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학자금 이런 건 가져가더라도 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또는 주택 구입할 때 주택 사용인이에요. 주택 구입을 한다거나 전세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뭘 저기 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돈 빌려가는 건 맞는데 법인세법에서 세금 세무조정할 때 얘네들은 그거 해당 사항 없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만 그냥 일단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한 거는 지금 배운다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특수관계자, 그다음에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건 요거예요. 사용인한테 나가는 것들하고요. 소득세 대납에 그 소득 처분된 거에 대해서 자,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지우기 전에 결과론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뭘로 처리한다?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소득처분은 상여 이렇게 처분하자.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자고요. 또 수행 내용은 교재 48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돼요. 489페이지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해달라고 했죠. 값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세무조정사항 반영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지우고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계속 그랬었지만 얘 법인세 계산할 때는 계산한 순서 잘 지켜야지 돼요. 자, 우선 어디 갔냐, 가지금 거래처명.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 송상근의 가지급금 및 그다음에 가수금은 적여번호 1번 또는 4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 9번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이자율별 여기 그 내용들 다 처음 보시는 것들이니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한번 보시고 이거 할 때는 어떤 거 눌러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이건 이자 빌려온 것대로 그 이자를 늘 항목이 여기는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다음에 2번도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3번 여기 보시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이라고 그랬죠. 바로 요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누르시게 되면 옆에 직책 뭐 이렇게 입력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3번을 누르시고 문제에서도 거기 가지급금, 가수금 요거 나와 있었죠. 계산할 때 3번을 누르시고요. 직책은 거기 아까 대표이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성명 쓰시고요. 성명은 송상근이라 그랬죠. 송상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G라고 쓴 거에 보시게 되면 밑에 메시지 보시게 되면 2016년 3월 7일 이후 4.6%, 이전에는 6.9%, 거기 또 맨 끝에 보면 당좌 대출 이자율 6.9% 이런 거 나와 있죠. 뭐 손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송상근 해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당좌 대출 이자율 사용하기로 했죠.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든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해 드렸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두 개 중에 하나 미리 알려 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여기 당좌 대출 이자율 요거 사용한다는 것만 용어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자 수익 규정에서 송상근의 이자 입금 내역이 기장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돈 빌려간 거에 대해서 이자를 또 입금시킨 내역이 있다 그랬었죠. 이따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15,000원 그 금액이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렇게 직책하고 송상근 설명 입력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계정별 원장 데이터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대표이사 송상근의 가지급금 가수금은 적여번호 1번하고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기 끝에 데이터 블록이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얘 그대로 블록이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나중에 해당하는 거 보면은 여기 1번과 4번도 있을 수 있고요. 2번과 5번도 있을 수 있고 해당되는 자료는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선택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블록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록이를 했더니 지금 재무회계 결산할 자료에서 지금 3월 31일 날 돼요. 그 다음에 4월 2일 날 돼요. 그 다음에 회수는 언제 했어요? 10월 9일 날. 그래서 지금 대여한 날짜 여기 잔액 남아있고 일수 3일 동안, 그 다음에 4월 2일 날 또 2천만원 가져간 거에 대해서 190일 날짜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손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여기 대표 직책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입력해서 계정별 원장 블록이를 하게 되면
빌려간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적수 계산을 알아서 지가 한단 말이죠. 이거 따질 필요는 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료 나온 대로 보기만 하면 될 거고요. 지금 이 가지급 이자 계산할 때는 여기 가지급금 적수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선택 나온 거 가지급금 해라 그랬었고요. 가수금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좌대출 이자율 하기로 했죠.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은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료를 다 반영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여기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거 있죠? 요거 누르게 되면 그 결과로 인정이자가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한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는 작성하는 내용 먼저 이해하시고 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연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가수금 볼게요. 가수금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기 가수금도 아까 계정 불러오기로 해가지고서는 금액은 다 벌써 불러와서 적수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댈 필요 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아니 밑에래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당좌대출 이자율 우리 사용하기로 했었죠. 문제에서 당좌대출 이자율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대표자 인명별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명별 불러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예 아까 입력했던 금액들에 대해서 얘도 별다로 입력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료 아까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여기 당좌 대출 이자율 적용이 돼서 날짜 계산하고 등등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다 불러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라 그랬었어요? 인정이자 계산하라 그랬었죠? 인정이자 계산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이제 화면이 안 보인다. 자, 지금 인정이자 계산한 거 보면은 뭐 앞에서도 그랬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는 입력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적수 계산한 건 그렇다 치고 아까 나왔던 그 항목에서 여기 인정 이자율 계산되어 있고 결과론적으로 차입금 적수 계산한 건 지가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인정이자는 얼마가 지금 계산됐다고 나왔어요.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지금 이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137만 4,958원 이만큼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쵸? 근데 아까 우리 지금 이자 계산 저기 내용 보게 되면 대표가 이자 보냈다 그랬죠. 그거 어디서 조회를 해요? 여기 앞에서 봤던 원장 조회 해보세요. 원장 조회 클릭하셔가지고요. 이자 수익 계정을 조회해 봐야 되겠죠. 이자 수익 계정 조회해 볼게요. 얼마를 입금했나? 여기 나와 있네. 120만원 했죠. 그죠? 그럼 120만원 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와가지고 자, 회사에서 지금 이자 얼마 받았다고 계산했어요? 120만원. 근데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했죠. 그럼 차익이 얼마 났다고 돼 있어요? 17만 4천원 차이 난 거죠. 그럼 이거 입금으로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7만 4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세무조정은 뭘로 한다? 아까 얘기했던 입금산입으로 한다. 입금산입.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거예요. 인정이자 금액은 얼마였어요? 17만 4,958원. 그죠? 소득처분은 뭘로 한다? 상여로 처분한다. 지금 여러분 요 작성하는 내용만 천천히 보고서 따라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려웠어요? 안 어렵죠? 근데요, 뭐가 어렵냐고요? 금방 까먹어. 그래서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까먹어서, 또 지금 현재 배우는 거 다 처음이시잖아요.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낯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결과대로 저기 합계 등록에다가 제가 입력하려고 했더니 여기 벌써 입력만 제대로 했더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였어요? 17만 4,958원. 얘 뭘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한다. 끝. 그럼 얘 저장해 주셔야 되죠. 저장해 주시고요. 복귀한 다음에 여기 저장하려고 했더니 여기 저장은 안 보인다. 그죠?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여기 분명히 저장하는 거 없어.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할 때 여기 조정명세서에서 여기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얘가 해당됐었죠. 그리고 얘를 눌렀더니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실수하지 말라고 작업 순서 뭐라고 써놨어요? 준수. 저기 김준수가 아니라 그래서 가지급금 전체 계산하고요. 두 번째 가수금 계산하고요. 세 번째 당좌 대출 이자율 계산하세요. 친절하게 해놨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것만 잘 입력하고 블로그에서 그대로 적용했던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한번 직접 다 끝내봤고요.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했으니까 또 요거 올려놔야지 또 나중에 공부하시겠죠? 자, 여기 멈추겠습니다.